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운영체제의 부팅과 관련된 정보와 운영체제가 부팅하는 절차를 분석할 수 있으며 부팅에 필요한 주변 장치들의 동작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펌웨어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펌웨어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펌웨어 분석을 위해 먼저 운영체제 부트 과정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펌웨어와 부트로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펌웨어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제가 알기론 롬에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먼저 인베디드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규모나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PC에 윈도우나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를 갖고 있어서 하드웨어 제어를 운영체제가 담당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에 제어를 받는 구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을 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인베디드 시스템 구성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OS가 없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기능과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인베디드 시스템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구조의 펌웨어는 부트로더를 의미하고 두 번째 구조에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첫 번째 구조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펌웨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갈 듯도 한데요. 실제 인베디드 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의 대표적인 두 가지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를 갖고 앞에서 설명한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즈베리파이 3는 인베디드 시스템으로는 고성능 프로세서인 64비트의 코아텍스 A53을 내장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SD 카드에 리눅스나 윈도우 10 등의 운영체제를 올릴 수 있어서 일반적인 PC와 매우 유사하게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킬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라즈베리파이 3에는 안드로이드 OS를 올려서 스마트폰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인 아두이노는 그렇지 않은가요? 예, 아두이노는 아트메가 328이라는 8비트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모리도 굉장히 작아서 규모가 작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펌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의미하나요? 네, 이미 설명한 두 가지 모두 의미하지만 주로 펌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운영체제가 없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닛이 운영체제 부트 과정 분석하기니까 부트로더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네요. 부트로더의 역할과 종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운영체제 OS가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OS가 시스템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부트로더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트로더는 OS가, 즉 운영체제가 시스템에 로드되어 잘 동작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요. 운영체제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구성해 놓습니다. 또한 운영체제를 메모리로 로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다 마치면 운영체제는 역할이 끝났으므로 메모리에서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트로더가 해야 할 일이 뚜렷해 보이는데요. 부트로더가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앞에서 부트로더의 간단한 기능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기능에 맞는 특징이 한 5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부트로더는 시스템 하드웨어 의존성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부트로더를 작성하려면 프로세서의 구조와 특징, 또 사용법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부트로더의 처음 시작 부분은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세서에 따른 명령어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플래시 메모리의 부트 섹터에 저장돼서 유지하므로 크기가 좀 작아야 합니다. 또 좋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오픈소스 부트로더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픈소스 부트로더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픈소스 부트로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부트로더는 없겠죠. 그렇지만 많이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오픈소스 진영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트로더 개발 시에 오픈소스에서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부트로더로는 PC 및 서버 등에서 사용하는 부트로더로 글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랜드 유니파이드 부트로더가 되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특히 ARM 기반에서는 U부트, 즉 유니버셜 부트로더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요한 지식을 또 살펴봤는데요. 이제 운영체제 부트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부트로더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일단 전원이 켜지면 지정된 저장 장치에 또 지정된 위치로부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메모리에 올리고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부트로더가 되겠습니다. 네, 특정한 프로세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엑시노스 8890이라는 SoC에 대한 부트 과정, 또 하나는 라즈베리 파이의 부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시노스 8890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최신 프로세서들로서 프로세서 안에 작은 용량의 롬과 램을 포함하고 있어서 초기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서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시노스 8890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역시 내부에 128KB의 온칩 iROM과 320KB의 온칩 ISRA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iROM에는 초기 부트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전원이 인가되면, 즉 전원이 들어오면 코드가 수행되면서 외부 장치로부터 부트로더를 CPU 안에 iRAM으로 적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iROM에 있는 코드는 여러 가지 부팅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예전에 노아 플래시가 거의 유일하게 부팅을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비들은 노아 플래시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다양한 부팅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8890의 경우에는 SDMMC, eMMC, UFS 등의 부팅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8890의 부팅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순서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림을 보면서 순서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 전원이 인가되면 프로세서 내부에 iROM에 있는 부트 코드가 수행됩니다. iROM의 부트 코드는 OM 핀을 확인해요. 부팅 장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OM 핀은 오퍼레이션 모드 핀으로서 어떤 부팅 디바이스로부터 부팅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iROM은 부팅 장치에서 BL1 코드를 읽어서 내부의 ISRAM으로 옮기고 실행을 시작합니다. 이 BL1 코드는 부팅 디바이스의 특정 위치, 주로 1번 섹터에 존재하므로 이 코드를 ISRAM에 복사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블럭은 보통 섹타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ISRAM에 저장된 BL1이 실행되면서 하드웨어 초기화를 수행하고 BL2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들을 D램으로 복사해서 실행합니다. 그림에서 OS는 커널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모리에 적재된 커널은 부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리눅스 부팅에서는 초기화 작업을 하는 램 디스크 이미지인 UINIT RD 파일을 실행하게 되며 이 파일에서
리눅스 루트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의 부팅 과정도 궁금한데요. 아, 그래요? 라즈베리 파이 OS인 라즈비안 OS가 들어가 있는 SD 카드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파티션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파티션에는 부트 파티션으로 용량이 한 60MB 정도 됩니다. 여기는 F32 파일 시스템용으로 특별히 포맷이 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GPU를 초기화하는 데 필요한 코드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요. 또 OS 커널은 메모리로 가져와서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루트 파티션은 나머지 OS와 모든 파일들이 들어가 있으며 ext4 리눅스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이 됩니다. 그럼 라즈비안 OS 이미지 파일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예, 그림은 마이크로 SD카드의 라즈비안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컴포넌트 데이터베이스인 DTB, 즉 디바이스 트리 블락 파일이 있고요. 쭉 보시면 부트 코드.bin, 또 스타트 ELF 등의 부트로더 파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텍스트 파일로 CMD 라인과 컴피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로 kernel.image와 kernel7.image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32비트와 64비트 커널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이 라즈베리 파이의 부트로더와 커널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부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엑시노스 8890이라는 최신의 고성능 프로세서에서의 부트 과정과 오픈소스 플랫폼인 라즈베리 파이의 부트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시노스 8890의 경우 처음 전원이 인가되면 프로세서 내부에 아이롬에 있는 부트 코드가 수행됩니다. 아이롬은 부팅 장치에서 BL1 코드를 읽어서 내부의 ISRAM으로 옮기고 실행을 시작합니다. ISRAM에 저장된 BL1이 실행되면서 하드웨어 초기화를 수행하고 BL2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들을 D램으로 복사하여 실행합니다. 이렇게 메모리로 적재된 커널은 부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엔 펌웨어 요구사항 도출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1번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 부팅 시 필요한 주변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럼 우리 현우 학생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동식 기억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USB가 있겠죠? 아, 예, 그렇죠. USB도 인베디드 시스템 부팅 시에 필요한 주변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장치들을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UART라는 게 있죠. 병렬 데이터 형태를 직렬 형태로 전환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치에 송신기와 수신기를 붙여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더넷이 있죠.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 기기들이 고유의 맥 주소를 가지고 이 주소를 이용해서 상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전송 매체로 UTP 케이블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금방 이제 말씀하신 USB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로서 직렬 포트, 병렬 포트 등 다양한 기존의 연결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USB 2.0이 있고요. 현재는 USB 3.1까지 나왔죠. USB 3.1은 슈퍼 스피드 플러스로 초당 10GB를 갖다가 전송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GPIO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주변 장치와 통신하기 위해서 범용으로 사용하는 입출력 포트가 되겠습니다. GPIO는 입력과 출력 포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3개의 레지스터를 갖고 있는데요. 이 3개의 레지스터는 포트 X, DDR-X, 핀 X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영상과 음성을 통합한 단자 규격인 HDMI가 있겠습니다. 부트로더가 지원해야 하는 모든 명령과 동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현우 학생이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드웨어 초기화, 메모리 복사, 명령어 지원 같은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부트로더의 대표적인 기능과 동작을 한번 정리해 보면 5가지 정도로 아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드웨어 초기화죠. 하드웨어 초기화는 메모리 설정과 CPU 클락 설정, 그 다음에 GPIO 설정, 시리얼 설정 등과 네트워크의 맥 주소, 이더넷 포트 설정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모리 복사인데요. 커널 이미지나 램 디스크 이미지, 부트로더 자신 등을 플래시 롬에서 SDRAM으로 복사하게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커널 부팅인데요. 커널 이미지를 메모리로 복사해서 압축을 풀고 실행시키면 이제 부트로더는 할 일을 다 한 것이 되고요. 다음에는 커널이 제어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트로더에서는 부트로더 모드를 지원하는데 이 부트로더 모드에서는 몇 가지의 명령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령어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부트로더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어로 입력받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버깅 모드인데요. 부트로더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에러 부분을 찾아낼 수 있으면서 전문적인 디버깅을 위해서는 이런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 부트로더의 여러 가지 명령들을 헬프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명령들은 나중에 펌웨어 구현에서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스템 부팅 절차에 따른 하드웨어 초기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림과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보드 초기화를 하고 플래시 메모리 장치 초기화와 환경 변수 초기화, 네트워크와 입출력 장치 초기화, 또 인터럽트 초기화 과정을 거친 후에 메인 루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부팅 과정 절차의 하드웨어 초기화 과정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펌웨어 요구사항 도출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주변 장치에는 UART, 이더넷, USB, GPIO, HDMI 등이 있습니다. 부트로더의 대표적인 기능과 동작은 하드웨어 초기화, 메모리 복사, 커널 부팅, 명령어 지원, 디버깅 모드입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NCS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펌웨어 분석을 실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펌웨어 분석을 하기 앞서 우선 펌웨어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진환 학생은 펌웨어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저는 그냥 어떤 전자장치가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처음 실행되는 프로그램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말도 맞지만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기능보다 유연하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제 OS가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의 펌웨어인 부트로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진환 학생이 부트로더의 역할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 알아보면 어떨까요? 네,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부트로더에 대해서 검색하겠습니다. 네, 위에 위키에 있네요. 네, 여기에 의하면 부트로더는 운영체제가 시동되기 이전에 미리 실행되면서 커널이 올바르게 시동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운영체제를 시동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부트로더는 펌웨어의 일종으로 부팅되는 과정에서 실행되고 커널을 시동시키기 전에 하드웨어 준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트로더는 컴퓨터나 하드웨어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트로더는 프로세서에 의존적인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서에 맞춰놓은 오픈소스 부트로더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부터 개발을 하지 않고 이것을 수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습에서는 ARM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부트를 통해 부트로더의 구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시스템에서 부트로더는 하나가 아니고 3단계에 걸쳐서 있습니다. 각 단계를 BL0, BL1, BL2라고 부릅니다. BL0와 BL1은 주로 칩 벤더에서 제작 및 릴리스하는 코드 영역이므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럼 BL2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트로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BL2를 개발하는데 유부트와 같은 오픈소스 부트로더를 이용합니다. 타겟을 라즈베리 파이라고 한다 해도 BL0와 BL1은 시스템 안에 고정적으로 있고 BL2를 유부트 소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오픈소스 부트로더인 유부트를 다운받고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요? 네, 소스 다운로드부터 개발까지 윈도우나 리눅스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는 리눅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트 소스를 GitHub에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git 클론 명령어를 사용해서 받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받았습니다. 유부트라는 디렉토리가 생겼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일이 굉장히 많고 리눅스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할수록 하나씩 해야겠죠. 구글링 등을 통해서 유부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씩 공부하면 됩니다. 실습에서는 모든 디렉토리를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디렉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크 디렉토리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디렉토리는 ARM, MIPS, PowerPC 등 아키텍처별로 서로 다른 디렉토리를 구성하고 있고 각각의 의존적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드 디렉토리입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드 디렉토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드 관련 소스가 존재하고요. 각 제조사별로 자사의 보드 관련 소스를 구현하여 올립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도 여기에 있겠네요. 다음은 드라이버 디렉토리입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드라이버 디렉토리는 유부트에서 지원하는 GPIO, 시리얼, I2C, USB와 같은 외부 장치에 대한 드라이버를 구현해온 디렉토리입니다. 네, 그럼 리눅스 명령어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연관된 부트로더 소스를 찾아볼까요? 준한 학생이 파이를 찾기 위한 리눅스 명령어가 뭔지 알고 있나요? 네, 리눅스 기초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요. find 명령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find 명령어로 라즈베리 파이 관련 프로그램 소스를 찾아볼까요? 라즈베리 파이 프로세서가 BCM이니까 BCM이 들어간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find 명령어로 BCM이 들어간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부트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find 명령어를 쓰고요. 현재 디렉토리부터 name으로 검색을 할 거기 때문에 옵션을 name을 주고요. 그리고 BCM이 들어간 모든 파일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많은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보드 밑에 브로드컴 관련된 파일들이 있고요. 네, 그 아래 보면 아크 밑에, 암 밑에 BCM 프로세서에 관련된 파일들이 보이네요. 네, 그 다음은 라즈베리 파이니까 RPI가 들어간 파일도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네, 역시 find 명령어로 RPI가 들어간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보드 밑에 라즈베리 파이 밑에 RPI C 파일이 있고요. config 밑에 RPI 여러 가지 파일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아크 밑에, 암 밑에 BCM 파일 관련된 걸 보이네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include의 config 밑에 RPI 헤더 파일이 보이네요. 네, 각 디렉토리의 내용을 확인하고 라즈베리 파이 관련 소스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유부트의 구조와 라즈베리 파이 관련 소스 파일을 열어보니 어디를 수정해야 할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픈소스 부트로더인 유부트를 중심으로
디렉토리 구조와 라즈베리 파이 관련 소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타겟 하드웨어에 맞는 부트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부트로드 소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링 등으로 많은 정보를 획득과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펌웨어 분석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펌웨어와 부트로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부트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라즈베리 파이 3 관련 소스 코드를 검색하고 분석하였습니다.